올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투 폭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교회 내 성폭력의 현황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일본 대마도에서 사역하는 유일한 한인교회, 대마은혜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 한 해 교계와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통일 분야 이슈를 짚어봅니다. 기독영화계와 공연계 한 해 이슈를 점검해봤습니다. 3D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 남과 북의 실향민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특별한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투 폭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교회 내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목회자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며 교회 내 성폭력의 현황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부목사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목숨을 끊었던 신학대생부터 최근 불거진 인천의 한 교회의 그루밍 성폭력 사건까지 올해는 은폐됐던 교회 내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난 해입니다. 이와 함께 처치2, 위드유, 그루밍 성폭력이란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반 성폭력센터에 따르면 올 한 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5건. 이 중엔 성폭력이라고 구분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됐지만 이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목회자 권위주의, 기존의 친분관계, 2차 가해 우려, 청소년 피해자의 심리적 판단 결여 등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찰자가 아닌 관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해자 소속 교회,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는 문제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는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에 대한 또는 성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교회 내 성폭력 전문가 양성, 성폭력 예방 매뉴얼 발간,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방안 강구, 교회 내 위계관계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처 측면에선 가해자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한국교회에 찾아온 미투 폭로. 피해자들이 상처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대처는 미흡했고 한국교회의 자성 능력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차원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토착신앙이 발달해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본 대마도는 전체 인구 3만 2천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30명에 불과해 복음의 불모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어 사역을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마은혜교회를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3만 2천 명의 작은 섬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가까워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4만 명, 올해 80만 명 이상이 다녀간 만큼 대마도에선 한국어와 한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적으로 신사와 토속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앞세우고 있어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마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그나마 있는 교회들은 더욱 상황이 열악합니다. 대마도엔 일본 현지 교회와 성공회 교회, 한인교회 등 단 3곳의 교회가 운영 중입니다. 유일한 한인교회인 대마은혜교회는 박영철 선교사가 지난 2015년 예장통합총회로부터 파송돼 설립됐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박영철 선교사가 이 대마도에 80여 년 전에 세워졌던 이 조선인 교회의 그 역사를 계승하기를 원한다. 주택가에서
가정집에서 제가 살고 있던 가정집에서 한인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마은혜교회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류 열풍에 힘입은 문화교류는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교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한국어 교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경색되어 있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사실은 친선 도모하고 교류하는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간 지붕과 하얀 십자가가 눈에 띄는 대마은혜교회는 지역 주민과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년 찾는 수가 많아져 한국교회의 후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마도가 가까운 곳이고 또 자연이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전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경비 많이 들이지 않고 단기 선교나 또 비전 트립으로 오기에 참 좋은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계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 한 해 통일 분야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한 환경 변화로 기대가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됩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지면서 휴전선 비무장지대 초소를 해체하기 시작했고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발표된 남북평화통일선언, 이른바 88선언 30주년을 맞아 교계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모여 국제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통일 선교 활동을 위한 준비도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크리스천들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이들을 독려하고 교육하는 여러 모임도 생겼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업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 분야 이슈를 선정 발표한 기독교 통일포럼은 남북관계 훈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엔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기독교계 도서와 음반 분야 한 해 동향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독영화와 공연계 한 해 이슈를 점검해봤습니다. 영화와 공연 분야에선 새로운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였지만 큰 주목을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기독영화는 해외 영화를 포함해 약 10편이 상영됐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는 바울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도행전에 입각한 연출이 흥행 요인으로 꼽히면서 연말까지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영화론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로 신선함을 줬던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유일하게 1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국내 기독영화의 흥행 성적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름포럼 조연기 프로그래머는 눈에 띄는 흥행작이 많지 않았던 2018년도 극장가의 상황이 기독영화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연 분야에선 메리골드, 유한계시록, 라면의 파송송 등 장기 공연 중인 연극과 뮤지컬에 관객이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공연들의 화제성에 비하면 올해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문화행동 아티스트 윤성인 대표는 평일이면 관객이 없어 공연 자체를 올리지 못하는 소극장도 많았다며 하지만 큰 규모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감센터를 비롯해 작은 극장 광야, 시온 아트홀, 북촌 아트홀 등 기독극장이 새롭게 개관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많은 분들이 눈물 훔치며 지켜보셨을 텐데요. 최근 현대 기술을 통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실향민들을 가상으로 상봉시킨 전시회가 열려 감동을 줍니다. 80을 넘긴 아들이 70년 만에 사진을 통해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된 새 가족의 흑백 사진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실제 인물이지만 부모는 과거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상상한 가상입니다.
변순철 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옛 사진을 소장한 실향민 5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에 3D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했고 현재 모습에 가장 가까운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누가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주름과 머리카락 한 올, 눈빛 등에선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통곡의 세월을 버텨온 이들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못다 이룬 상봉의 꿈을 사진으로 재현한 변순철 작가의 전시 나의 가족은 내년 1월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사와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독교 항공사가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유다원이라 불리는 이 항공사는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화물 요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다원의 창립자이자 CEO인 에버렛 아론은 우리 항공사는 수화물을 분실할 염려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교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자주 화물을 잃어버리는지를 언급한 겁니다. 아론 대표는 주님께서 선교 항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셔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가죽 제품 업체 라카가 한국인들에게 자사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인들이 관광버스까지 대절하며 몰려가 상품을 쓸어가고 있어 라카의 응우옌 사장은 긴급 안내문을 올려 베트남 교민임을 알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을 아끼고 모든 한국인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일대에서 쓰나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실청은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에서 폭음과 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다 해협 일대에선 지난 22일 밤 쓰나미가 발생해 최소 429명이 숨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쓰나미가 재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안으로부터 500m에서 최장 1km 이상 떨어지거나 주변보다 1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머물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 카운티가 대형 십자가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위스콘신에 본부를 둔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은 오자크시를 압박해 대형 십자가의 철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십자가는 오랫동안 시의 전시물로 설치돼 왔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 릭 가드너 시장은 십자가 조형물은 유지될 것이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평가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달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제협력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조사와 실태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오늘 행사가 사실상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 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까지 고려한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란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구성한 서울 동남로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첫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전권위원장 최영남 목사는 이날 모임에서 총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도 살린다는 원칙 아래 화해와 조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권위는 명성교회 측과 세습 반대 측을 각각 불러 15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내달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대표회장을 선출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구성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할 예정입니다. 또 한기연 등 연합기관에 이중 가입된 교단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양대학교 이사진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불교계 이단으로 규정한 대진성조회 측 관계자가 추가됐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총동문회와 교수회, 학생, 대신총회 관계자들이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대위는 대진성조회의 학교 매각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사 승인권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독시민단체 연합체인 기독교 환경회의가 10대 실천안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기독교계 전반이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실천안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실천 방안으론 녹색교회 운동 참여,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